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요, 빚이 점점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가파르게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여기에 금융까지도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큽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빚이 많아진다는데 걱정이 안 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국제금융협회는요, 세계 주요 민간 은행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개발도상국의 채무나 혹은 은행 간의 협조를 하기 위해서 1983년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에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이 336.4%로 폭등했습니다. 폭등.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 정도 폭등이면요, 세계 평균을 넘어버렸어요.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315.1%였어요. 세계 평균이 318.5%였거든요.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 누구나 인정을 해줬거든요. 야, 대한민국은 괜찮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세계 평균은 331.4%인데 대한민국은 336.4%로 무려 21.3%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난 규모를 보면요, 이게 국제금융협회에서는요, 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34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채 증가 폭으로 보면 싱가포르, 홍콩, 칠레,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5번째 크기입니다. 일본에 이어서 5번째 크기. 부채 비율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특정한 부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 부문에서 다 늘어나고 있어요. 전 부문에서. 그게 오히려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비금융법인이라고 하면 기업입니다. 기업도 증가폭이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7.4%포인트 늘어서요, 104.6%나 지금 월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가계도 지금 5.8%포인트 늘었죠. 그래서 97.9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6.1% 늘어서 92.5까지 이렇게 툭 늘었어요. 정부요 2.0% 늘어서 41.4%예요. 이거 1분기입니다. 이게 3차 추경을 계산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3차 추경을 계산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모든 주체들이 부채가 툭툭툭툭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가계가 늘어나고 금융이 늘어나고 이 동시에 늘어나는 데다가 정부 부채까지 다 같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을 때 과연 그 위기를 각자 경제 주체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의문점이 실립니다.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만큼 체력이 괜찮아야 되는데 체력 자체가 뭐 글로벌 평균보다도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체력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게다가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채 쇼크라고 제가 썼습니다. 민간 소비가 보세요. 예, 지난해 4분기에 6.5% 급감했죠. 예, 지금 지난 4분기 비해서 죄송합니다. 올 1분기가 지난 4분기에 비해서죠. 예, 그렇게 급감했죠. 외환위기 때만큼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외환위기 때는 1998년 1분기에 13.8%가 줄어들었었지만 그때가 최악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골이 깊은 거고요. 지금은 골이 길어요. 예, 지금 중국은 경제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2분기에 3.2%가 성장해서 V자 반등이 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2분기도 나빠요. 3분기도 침착하지 못하게끔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2분기는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2% 마이너스 2%를 넘길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중심이거든요. 예, 근데 수출이 전 세계 시장이 막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만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수출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민간 소비도 어렵고 수출도 어렵고 이러면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어렵다는 건데 우리가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수와 수출이 계속 어렵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 경제가 더 크기가 쪼그라진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크기가 쪼그라진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부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그에 따라서 가계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1분기에 1522조라고 했잖아요. 가계 부채가. 지금은 1600조가 훨씬 넘은 상태입니다. 1600조가. 이게는 뭐 집을 살려고 대출을 빌린 사람, 주식 투자하려고 대출을 빌린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최악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채를 빌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게가 무너지면 기업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정부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 부채는 지금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정도예요. 왜냐하면요. 정부 부채는 정부 부채만 놓고 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공기업 부채라는 게 있어요. 공기업 부채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부 부채가 840조고요. 공기업 부채가 525조입니다. 이것까지 생각하면 우리 부채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결국 공기업 부채는 정부 부채인 것이 공기업이 적지 않으면 정부 세금으로 메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의 어떤 사용료를 다 올린다고요. 예, 한전 같은 경우 지금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예, 그 좋은 회사가 탈원전 되는 바람에 지금 부채로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그 부채 규모는요 10조가 아니라 몇십조 계속 늘어나요. 만약에 여기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전기요금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부터 지원받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금이나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아요. 결국이요 이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심지어 금융부채까지 다 하면 대기업은 가히 부채공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아마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는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요 이게 2차 팬데믹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블딥이에요. 더블딥.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확장하면서 3월, 4월, 5월, 6월 경제가 완전히 거의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더.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 위기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0월 위기설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떨어져서 10월, 11월, 12월, 1월, 내년 1월까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 돈으로 부채를 다 막을 수 있는지 우리 경제가 쪼그라드는 걸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다시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먼저 재원을 너무 많이 써서 결국 WDB 왔을 때 재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예, 그런 두려움도 지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너무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뿌리기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뿌린다면요, 대한민국은 진짜 굉장히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년 10개월 후가 대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돈을 어떻게 하든 뿌리려고 할 텐데 뿌렸을 때 우리 경제에 올 수 있는 치명상 어떻게 할런지 진짜 두려운 얘기예요. 이게 달러가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외환위기였습니다. 기업에 돈이 없어서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면 그거는요,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외환위기 4천억 불, 4,100억 불 가지고 못 막아요. 지금 기업이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그게 두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가까지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예, 대한민국의 어떤 핵심 역량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마저 듭니다.